네, 안녕하세요. 김지아 기자입니다. 요새 해상 공급망 굉장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물류업계가 특히 난리인데요.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 직후에 발생했던 팬데믹급 물류 대란에 좀 직면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가장 큰 원인, 지금 홍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홍해에서 지금 예멘의 후티 반군이 수에즈 운하로 향하는 이 선박들을 공격을 하면서 사태가 굉장히 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물류 인프라 확보가 어떻게 될지, 또 혼란이 좀 사그러들 수 있을지 여러분과 함께 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해상 운임 이거를 가장 먼저 살펴봐야겠죠. 먼저 지난달 6월 27일에 나온 이 외신 기사부터 하나 함께 보시죠. 최근 해상 공급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보도를 보면 싱가포르 컨테이너 항구의 혼잡도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가장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를 운항하는 이 선박에 대한 공격을 더욱더 강화를 한 거거든요. 전 세계 해상 운송업계는 이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해상 선박 경로를 지금 변경을 한다거나 아니면 해상 운송을 아예 중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싱가포르 외에 다른 아시아 또 유럽 항구에서도 병목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고요. 해상 데이터 회사 라이너리티카 이 자료를 보면 6월 전 세계 항구 혼잡이 1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60%의 선박이 아시아에 정박해 있다, 이렇게 보도할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최근 국내 최대 해운사 HMM, 예전 현대상선이죠. 여기랑 제가 통화를 했었는데 선박들이 이제는 아프리카 희망봉 우회로 좀 돌아가서 경로와 운송 기간이 상당히 좀 길어졌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로에 투입되는 컨테이너선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해상 운임이 오르고 높아지는 해상 운임에 항공으로 눈을 돌리는 기업들도 늘다 보니 또다시 항공 운임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세계 해상 운임 상황을 살펴보면 지난 6월 24일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40피트 컨테이너 한 대를 운송하는 데 드는 전 세계 평균 비용이 6월 14일로 끝나는 주를 기준으로 4,119달러, 우리 돈으로 570만 원 정도를 기록을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지난해 6월과 좀 비교를 해보면 3배 정도 넘게 오른 수치거든요. 2022년 9월 이후에 또 최고치에 근접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원사 도매 업체를 운영하는 한 대표의 말도 보도를 했는데, 이 대표 말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때처럼 지금 컨테이너당 2만 달러 이 정도의 요금은 아니지만 아시아에서 미국 동부 해안까지의 요금은 상자당 7,000달러 정도고 일반적인 요금은 원래는 좀 3,000달러 정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해상 운임이 좀 지나치게 비정상적으로 올랐다, 이렇게 증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뉴욕타임스도 같은 날 비슷한 자료를 냈습니다. 해상 운송정보업체 제네타가 집계한 결과 중국에서 유럽까지 40피트 표준 컨테이너 한 대를 지금 운송하는 데 드는 평균 해상 운임, 지난해 10월 1,200달러에서 최근에는 7,000달러까지 상승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제네타의 한 수석 애널리스트가 한 말인데, 최근 운임 상승과 관련해서 아직 고점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본다, 이러면서 추가 상승까지 예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선박 공격 얼마나 심각하냐, 이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배경부터 조금 간단히 들여다보면 이란의 지원을 받는 지금 후티 반군은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시작된 가자 지구 전쟁 이후 하마스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나서면서 홍해를 지나는 상선을 수십 차례 무인기와 미사일로 공격을 해왔습니다. 최근의 공격 상황이 얼마나 좀 심각한지 이걸 보여주는 보도들도 일부 있었는데, 지난 7월 16일에는 라이베리아 국적의 유조선 키오스 리오노를 포함해서 국제상선 3척이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바다 한복판에서 지금 유조선이 폭발하는 모습이, 좀 잔인한 모습이 포착이 됐거든요. 이 공격에는 무인 수상정과 소형 보트 등이 동원이 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지난 6월 12일에도 그리스 소유의 라이베리아 선적 석탄 화물선 퓨터호가 홍해에서 침몰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 해군 해사 기구는 군 당국이 튜터호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위치에서 해상 잔해와 이 석유가 좀 목격이 됐다. 그러면서 해당 선박은 침몰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게 단순 위협이라던가 겁을 주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아예 선적들을 침몰을 시켜버리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튜터호는 이때 자폭 무인정이라고 하죠. 이른바 수상 드론인데 이걸 동원한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수상 드론은 폭발물을 싣고 수백 킬로 밖에 좀 목표물도 타격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거든요. 이런 강력한 무기들까지 동원을 해서 침몰시키는 공격까지 가세가 되니까 지금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국방정보국 보고서에 따르면 최소 65개국의 주요 에너지 회사와 해운 회사가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해가 이 해상 공급망에서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길래 이렇게 세계적으로 큰 피해를 입히고 있냐, 이거를 살펴봐야겠죠. 홍해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운송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후티 반군의 위협으로 지금 수백 척의 선박이 홍해 북서쪽 끝에 있는 이 스웨즈 운하를 우회해서 4,000마일 정도를 더 항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이걸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이 그럼 좀 말릴 수 없나? 이런 생각이 또 들 것 같긴 한데 미국 등이 지금 후티 반군에 대한 공습을 감행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태를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는데 지난 1월 보도에서 홍해 사태의 전과 후를 비교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기사를 함께 보시면 11월 15일 싱가포르에서 슬로베니아로 출발한 이 선박. 홍해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불과 12일 만에 이집트의 포트사이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 지도에서 후티 반군의 공격을 피해서 싱가포르로 돌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보면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후티 반군의 공격 때문에 아프리카를 거쳐서 이렇게 빙 둘러서 오게 되는데 이때 걸리는 시간 한 달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기사에서 이 지도를 보여주면서 지난 2년 동안 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석유, 액화 천연가스 화물 운송과 관련해 이 홍해와 수에즈 운하 존재가 점점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미국 에너지 정보국에 따르면 전 세계 석유 운송의 12%가 홍해를 지금 통과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고 액화 천연가스도 비슷한 양이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해상 운임이 또 오르는 다른 이유들도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이 기상 이변, 이 두 가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일부 미국 수입 업체들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가 도입이 되면서 지금 재고 확보를 위해서 주문을 늘리면서 글로벌 해상 물동량이 많아지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외신 보도도 하나 있었는데 미국은 8월 1일 중국산 전기차, 또 배터리, 반도체, 의료 제품 등에 대해서 수입 관세를 인상할 예정인데 그 전에 중국이 얼른 상품을 추출을 하려고 하면서 컨테이너 부족 현상이 나타났고 이에 따라서 이것 때문에 지금 더 운임이 비싸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사 내용을 보면요. 홍해 사태로 선박과 컨테이너가 부족해졌는데 중국 수출 기업의 해상 운송 수요가 늘어나면서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 기업들이 컨테이너 위기에 직면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들은 중국의 수출 러시가 가라앉으면은 운임이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 인도 정부는 이런 상황을 굉장히 유심히 지켜보면서 대책을 또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기상 이변 영향 이것도 잠깐 살펴보면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파나마 운하가 지금 가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량이 좀 부족해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통행 가능 선박의 수를 평시에 60% 수준으로 좀 제한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홍해 사태에 더해서 지금 파나마 운하에서까지 악재가 발생하면서 운임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공급망 혼란이 과연 우리 생활 속에는 얼마나 어디까지 영향을 주냐 이걸 살펴보면 좋겠죠. 일단 자동차, 철강, 패션 등 다양한 산업 곳곳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JP모건이 발표한 한 보고서를 보여드리면요. JP모건은 파나마 운하가 막히면서 유럽에 있는 몇몇 자동차 공장은 자동차 부품을 조달하는 데 지연이 발생했고 일시적인 생산 중단까지 발표하기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유럽과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 부품 업체가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JP모건의 한 유럽 자동차 팀 책임자, 이 사람이 말을 했는데 홍해 위기는 자동차 공급망 회복력을 시험하고 있다. 지금 중국 유럽 무역의 핵심 부분인 전기차 같은 신에너지차의 경우 더욱 그렇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패션 업계도 굉장히 비상일 수밖에 없는데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옷과 패션을 좀 운송하는 이 시간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다 보니까 아예 신상품 출시가 중단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한국 기업들도 해상 운임비가 오르면서 물류비 부담도 커졌다고 합니다. 특히 수출입 비중이 높은 LG화학, 롯데케미칼 같은 석유화학 기업들은 지금 태스크포스를 가동한다거나 아니면 대체 선박을 확보하는 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이게 사실 외부 변수가 너무 예측 불가한 상황이고 크게 작용을 하고 있어서 뾰족한 해법이 지금 마련이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 해상 운임 문제를 그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냐 이 부분일 텐데 일단 미국과 EU는 해상 안전을 위해서 국제 해상 안전 협력 이거를 지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군함을 파견해서 주요 해상 루트의 안전을 보장하겠다 이건데 사실은 이런 노력이 좀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도 홍해 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걸 보면 효과가 좀 미미한 게 아닌가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나라의 수출 상황일 수밖에 없거든요. 한국은 수출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구조인데 홍해 사태가 계속 이어지면 수출 플러스 흐름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고요. 일단 우리 정부는 6월에 해상 물류 운임이 오를 것에 대비해서 수요가 높은 미국 서안, 동안 지역 그리고 중동 지역에 세 척의 임시 선박을 투입을 하기로 했고 최근에는 범부처 차원에서 비상대응 조치에 들어가는 수출기업 물류 지원 3단계 시행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후티 반군의 공격이 지속이 된다면 운임은 당분간 계속 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뉴욕타임스와 같은 외신들도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연일 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와 이번 사태를 비교를 해서 보도를 했는데 코로나 팬데믹의 경우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건 언젠간 끝날 거다. 이 부분은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이 후티 반군의 공습 경우는 사실 엄청난 지정학적 지금 변수가 얽혀 있어서 예측이 좀 어렵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앞길이 좀 캄캄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 각국이 어떤 해결책을 과연 들고 나올 수 있을까 좀 이런 부분이 주목이 되는데 연말 되어서 더 큰 혼란이 지금 벌어지기 전에 하루빨리 여러 국가들이 합심을 해서 좀 국제적인 해결책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네, 오늘 해상 공급망 소식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